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하정구입니다. 저는 펑셔널 리커버리 애프터 니 서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 펑션, 수술 이후에 니 펑션을 얼마나 이제 복귀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니 펑션을 매저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Patient Reported Outcome, PRO 또는 뭐 measure 붙여서 PROM 이렇게 얘기하는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메저로 뭐 인스터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 아스로미터 등이 있고요. 또 뭐 엑스레이로 찍는 방법도 있고, 머슬 스트렝스도 측정을 합니다. 또는 이제 펑셔널 테스트, 실제로 어떤 펑션을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서 가장 간단한 합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밸런스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좀 더 복잡한 퍼포먼스를 시키는 펑셔널 퍼포먼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 이후에 니 펑션을 메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PROM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이제 아스라이틱 니와 스포츠 릴레이티드 레이팅 스케일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메저를 할 경우에 제너릭 아웃컴 메저로 쇼폼 36나 EQ5D 뭐 이런 일반적인 건강 상태, 어떤 병이든 다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쓰기도 하고요. 또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무릎 스페시픽하게 되어 있는 메저먼트 도구들로 HSS, KSS나 워맥, 쿠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또 이제 큰 다른 카테고리로는 스포츠 니 레이팅 시스템으로 제너럴 아웃컴 메저로는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좀 액티비티와 관련해서 뭐 태그너 액티비티 스케일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페시픽 아웃컴 메저로 IKDC, 워맥, 쿠스, 뭐 많은 뭐 쿠젤라 안티전 디페인 스케일, 뭐 라이솔룸 또는 ACL에 좀 더 특화된 ACL QOL 스코어, ACL 리턴 투 스포츠 애프터 인주리 스코어 등등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많이 쓰이는 SF36는 이제 펑셔널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능, 무릎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는데요. 피지컬 펑션, 소셜 펑션, 그다음에 뭐 자기가 하는 사회적 역할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또는 이모셔널 프로블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멘탈 헬스나 에너지 퍼티그, 페인의 측면에서 웰빙하고 있는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SF36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HSS, KSS 스코어인데요. 많이 쓰면서도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HSS는 사실 병원 이름이죠.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인데요. HSS에서 만든 이 스코어가 이제 우리가 쓰는 HS 스코어라고 해서 보면 예전에 70년대 개발된 거라서 뭐 페인 정도, 뭐 할 때 아프냐, 펑션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 뭐 각도 컨트랙처가 있느냐 없느냐, 인스터빌리티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로 크루드하게 보고, 이게 이제 HSS가 뉴욕에 있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레지던트 때는 여기 보면 한 블럭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블럭이 뭐냐 했더니 뉴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블럭이 되게 이렇게 스트리트 에비뉴별로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m 대략 80에서 10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HSS의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니 소사이어티를 구성하게 되고 니 소사이어티 스코어를 개발하게 되어서 거기에 추가로 기존의 HSS에 있던 스코어 중에서 약간 뭐 의사들이 AP 인스타빌리티를 조금 더 넣고 뭐 얼라이먼트를 조금 넣고 등등을 추가해서 개량해서 HS 스코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스코어를 지금 보면 좀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스라이팅 니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펑션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스코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이 스코어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제적인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코어를 빼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쓴 거라 계속 쓰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맥 스코어 다 잘 아시겠지만 워맥 스코어는 캐나다에서 웨스턴 온타리오 맥메스터 유니버시티에서 개발한 건데요. 1981년도 이것도 꽤 오래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문항이 없다는 문제 의식 하에 만든 거고요. 총 24문항으로 되어 있고 페인 5개, 스티프 2개, 피지컬 펑션 17개, 총 24문항 각각의 4점 만점으로 해서 0점이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96점이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릎 기능 평가 설문 도구가 아닌가 싶고요. 보면 웬만한 중요한 펑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KDC 리스코어도 뭐 워맥 못지않게 많이 쓰는데요. IKDC는 알다시피 사실 IKDC 자체는 커미티, 그래서 AUSSM과 에스카에서, 그러니까 미주와 유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IKDC를 만들었고, 이 IKDC에서 이런 폼을 만들어냅니다. 이 폼에는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Subjective Knee Evaluation 폼 외에도 제너럴한 헬스 어세스먼트 폼도 있고, 니 히스토리 폼도 있고, 서지컬 도큐멘테이션 하는 폼도 있고, 또는 우리가 피지컬 이그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세 번째에 있는 이 이제 니 Subjective Evaluation 폼이 되겠는데요. 총 18문항으로 되어 있고, 심텀 7개, 제너럴 펑션 2개, 스포츠 액티비티 9개에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웬만한 특히 이제 리가먼트나 메니스커스 카틀리지 인저리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지컬 펑션들에 대해서 잘 담고 있어서 좋은 도구로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동양 사회에서 많이 쓰는 바닥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그런 동작들이 워맥이든 IKDC건 이전에 서양에서 개발된 도구들은 없었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우리 슬간절학회에서 2013년에 당시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서브 도메인으로 만들어서 워맥에서 문항을 뽑고 워맥 문항이 다 들어있고 쿠스에서도 몇 개 뽑고 쿠스나 SF36 이런 것들을 쓰고 또 나머지는 새롭게 개발된 문항들을 개발해서 한국형 무릎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새로 개발된 문항들에서는 닐링 페인, 스쿼팅 페인 또는 바닥에서 일어나기 또는 양반다리 하기 뭐 이런 등등의 한국형에서만 한국형 생활 형식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슬간절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KKS 점수 계산해서 엑셀 파일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쭉 보시면 설문조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KKS 안에는 워맥 스코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KKS 하나만 받아도 워맥 점수를 따로 뽑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주관적인 페이션 리포티드 아웃컴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 아스로미터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머슬 스트렝스 테스트 하는 방법들, 바이오덱스 등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머슬 스트렝스 테스트도 하고, 밸런스 테스트도 하고, 펑셔널 테스트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펑셔널 테스트를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앞으로 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서 얼마나 높이 뛰는지, 앞으로는 얼마나 거리를 내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무릎의 중요한 펑션들을 다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저희 교실에서 사용하였던 ACL의 경우에 좀 특화된 피벗 시프트 동작을 재현한다거나 로테이션 포스를 재현한다거나 또는 디셀러레이션, 엑셀러레이션, 턴 이런 것들을 재현한 그런 동작들을 포함하는 이런 컴플렉스한 펑션 테스트를 이렇게 시행해서 ACL 수술 이후의 펑션들을 좀 더 정확히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작업을 했었고요. 리턴 투 스포츠 그룹에서 이런 컨트랙션이나 캐리오카 테스트들이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이 펑셔널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면 유의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논문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아스로플라스 이후의 펑셔널 리커버리를 보면 여러 가지 펑션이 있겠지만 제일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리턴 투 스포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에 이제 장문종 교수님, 장종문 교수님 팀에서 보고하였던 논문을 보시면 수술 전에 워킹, 스위밍, 사이클링 등이 가장 이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역시 워킹, 스위밍, 사이클링을 주로 많이 하였고, 리턴 투 스포츠 레이트는 꽤 높았고, 하이킹이나 또는 배드민턴, 러닝, 골프 등등에서 리턴 스포츠 레이트를 보여서 워킹, 스위밍, 사이클링이 수술 전후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다, 우리나라 환자들에게서. 그리고 수술 후에는 모더레이트 정도 레벨의 운동의 빈도가 늘어난다. 수술 전에 운동을 못했던 사람들은 통증이 줄어들면서도 운동을 하게 되고, 또는 운동을 하이 레벨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레벨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지나서 스포츠 액티비티를 봤더니 사이클링, 하이킹, 스위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점은 이제 스포츠 액티비티 레벨이 좀 감소했는데, 그 이후로 보면 나이가 많아져서 또는 인공관절에 대한 어떤 그 자체에 대한 걱정, 또는 서전이나 피지션들이 조심해라,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액티비티 레벨이 좀 줄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논문을 보시면 토탈리와 UK에서 리턴 투 스포츠 레이트를 89%, 100% 정도로 보고하고 있고요. 대략 한 석 달 내외에서 리턴 투 스포츠가 가능했다, 이런 메타 논문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ACL 리컨스트럭션 이후의 펑셔널 리커버리를 보시면 환자가 이제 궁금해하던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나 펑션 리커버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다 궁금해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목표는 사실은 리턴 투 스포츠의 측면도 있고, 리턴 투 풀 피지컬 펑션의 측면도 있고, 리턴 투 워크의 측면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적절한 측면에서 환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게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펑셔널 리커버리와 관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면 ACL 리컨스트럭션 이후에 리턴 투 스포츠 레이트가 사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메타 논문을 보시면 스포츠 참여 자체만으로 보면 82% 정도인데요. 프리인저리 레벨로 보면 6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컴페티티브 스포츠에는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오브젝티브 파인딩보다는 사이콜로지 팩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통증에 대한 두려움, 또는 움직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재부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관절경학회에서 저희가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ACL RSI 스코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ACL 손상 후 이런 심리적인 준비 정도를 판단하는 설문지를 개발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점들을 보고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서브젝티브 스코어들을 환자 이후에 수술 이후에 이렇게 쭉 보고 있고요.
오젝티브 크라이테리어로 여러 가지 아스트로메터나 스트렝스를 재고 평가하고 펑셔널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펑션이 좋아졌는지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컴플렉스 펑션 테스트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 잡은 리턴 투 스포츠 크라이테리어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펑셔널 리커버리가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펑셔널 리커버리일 텐데요. 이것들을 적정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대략 보면 TK, UK 정도는 리턴 투 스포츠 40에서 10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한 모더레이트 액티비티 정도로 리커버하고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다. ACL 리컨스트럭션은 사실 그보다는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지는 않고 극복해야 될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피지컬 펑션, 피지컬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복귀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서전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수술이 잘 돼 있고 환자가 페인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하면 문제 없으니 잘 쓰시라라고 인커리지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